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호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주민정원과 일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이라는 그런 사업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서부나무 북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라는 것을 관가에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의 향상을 하는데 중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총 12개 사업에서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은 북부가 2개, 남부가 3개, 서부가 7개에서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일단 서부가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서부 쪽은 아직 도시화 여유 부지가 좀 많아서 그렇게 됐고, 남부나 북부 쪽은 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여유 부지가 집중화된 부지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편중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북리라든지 신대라든지 이런 배달이 체육생활이라든지 형평을 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좀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게 균형 있는 체육 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은 서부 지역은 토지 면적이 여유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남부나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로 인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 체육 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받는 건 아니겠죠, 과장님? 예, 한계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은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 다양한 레포츠 생활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생활체육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는 지역 안배가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에 대한 깊은 공감하시는 건가요? 네. 예, 우리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은 지금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북리 체육시설은 저희가 이제 북부 지역에 네. 거점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층 레포츠 공원이 꽉 차서 네네. 그거 이외에 북부 지역에 많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하북리를 기점으로 해서 차근차근 현재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이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타당성 조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상 추진까지 완공까지는 2026년 1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 보고회 때 우리 클라이밍 그 장소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소에 대한 부지는 확정이 돼 있나요? 네, 요거는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면적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그 산악연맹 쪽에서는 2층 레포츠 공원 내에 가능하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는 또 불악산 부지 쪽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2층 레포츠 공원 현장 좀 배드민턴장 옆에 거기 말씀하시고 또 몇 군데 이제 그 당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되고, 또 말씀하시는 게 또 지난번에 소프트볼 그 뒤쪽 말씀하신 거는 아직 이제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고요. 그다음 불악산 부지 내에는 이제 공원가에서 공원 조성을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공원 부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서 저희가 거기 말고 이제 무봉산이라든지 2층 레포츠 공원을 더 부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제 생각에는 이제 클라임이라는 게 우리 일반 대중적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느 동호회라든지 특정인들이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물론 동호인들이 요즘 많이 늘어서 아주 특정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즐기고 거기서 생활하고 여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말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담아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확산에 대한 부분은 훼손은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은 불확산은 우리 자연으로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더 발전시켜야지 인공 구조물이 들어와서 불확산을 좀 훼손하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2층 레포츠 그 타운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가는 것도 한번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부지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문제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 잘 한번 협의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축구단 있죠? 예. 우리 K3.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K3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축구단이 이제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양시나 이런 데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한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기업체가 또 우수한 기업체면 우수 기업체가 더 많이 확장하는 데가 있고 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운영비를 살펴보니까 1년에 한 7, 8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좀 지원 확대를 조금씩은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현재는 K4로 작년에 K3에서 강등이 돼서 K4로 내려갔는데 이것을 잘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축구단이 우리 평택엔 그리고 나름대로 축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성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축구단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 자체도 많이 자긍심과 긍지도 갖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K3 있을 때 우리 어디 기업체에서 후원으로 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기업체에서 원래 기업 주단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 기업도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시비하고 도에서 공모사업비하고 자체 사회적 기업 그 구단이 다시 변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듯이 우리 구기 종목에 대한 세계적인 이런 대회가 그래도 가장 관심도가 높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는 부분이 우리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시 시민축구단이라고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해 왔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좀 지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야 여러 방법을 좀 통해서 그냥 마다못해 지원을 해줘서 저도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K3에서 K4로 내려왔다는 걸 오늘 처음 인지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활성화 다시 K3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율을 해서 좀 한번 우리 시민축구단이 좀 활성화됐습니다. 우리 전국에는 이런 시민축구단이 몇 개나 있는 거죠? 거의 시마다 다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 K3하고 4를 세미 프로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한 7개, 8개 정도 있습니다. 많지 않네요. 예, 그 이상 뭐 K1, 2는 한 11개. 하여튼 그게 운영을 해나가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축구에 대한 동호인들 많이 있고 이게 시민에 대한 생활의 일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민 지역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주민 지원 사업 30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쉽게 말하면 300억이 아니라 1억 4천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이주민 우리 지원 사업이라서 기존 이주민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그 조그만 체육관을 져주거나 뭐 공동체 건물 예, 예, 주는데 예.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그런 얘기를 아, 이주 단지에. 예. 예, 저희가 이주 단지가 이제 한 그 지산지구, 뭐 두릉지구, 노화지구 해서 남산지구에서 4개 단지에 11개 그 공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을 회관도 있고 마을 그 창고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유희동 의원님께서 그 주민들이 이주단지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인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까지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우고 금년에 또 한 5천만 원 세워서 또 추가로 해주고 해서 싹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3개 지구는 완료가 돼가지고 그 등기 이전 서류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 취득을 하게 되면은 세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미결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동련을 하고 있는데 재산을 남겨주면서 그 세금까지 시에서 어떻게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주단지 이장님이나 다 이제 알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주민들 그 뭐한테 돈을 또 거출을 해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자질구레한 거 조금씩의 그 유지 보수는 금년에도 해줬고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또 일부 출장소에 대한 그 관리가 좀 주체가 좀 그쪽으로 바뀌어서 서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민국이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익 시설이잖아요. 기간은 지나고 나서 또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 이주마을에서 그걸 관리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실은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겠지만 그에 따른 실은 뭐 비가 새거나 뭐 창틀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문제들 그다음에 주변 뭐 앞에 펜스라든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간다는 게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큰 돈이 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수 차원이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세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산을 다 남겨줘야 될 부분인데 그 유지관리를 유지보수를 계속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을회관이면은 마을회관 그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체육시설이면은 또 뭐 우리 체육관이나 그 뭐 읍면동에서 이제 좀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야별로 그 부서로 이렇게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협조를 구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그분들의 말씀은 유지 관리는 실은 뭐 배드민턴을 이용을 하고 그러면 약간의 요금을 받을 수 있겠지. 그거로 전기세를 하든 뭐 할 수는 있는데 보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애초에 잘 져주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져줘갖고
우리들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전년도가 재년도에 한번 어떻게 해서 한번 그 지산동 쪽에는 보수를 좀 해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잘 논의를 해서 그렇다고 그 주민편 시설 만들어놨는데 폐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주민들이 또 금전적인 문제 갖고 그걸 이용을 안 한다면 너무나 낭비가 심하니까 다른 차원에서도 실은 그건 충분히 우리 예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건 어디 뭐 저희들이 조례 제작을 하든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분명히 모색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방음창 사업 있죠? 그거 다 종료가 된 건가요? 예, 예. 공동주택도 다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 종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럼 우리- 이제 금년에 국비 168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프 아파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했고 한일 아파트는 이제 한 350세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지가 나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부 아파트까지는 이제 28년 경과 아파트라고 해서 사전 측정 없이 그냥 그냥 일괄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장동 중앙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이 방음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전용하면서 방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확보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 추경에 사회 추경에 6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 드려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국비 남은 거 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 5개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아직 못한 그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이제 한일하고 이제 동부 아파트를 이제 시행할 것입니다. 당연히 시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물론 다 우리 민국 이전에 따른 그거에 대한 우리 보상비로 도로도 내고 방음창 사업도 해 가긴 하지만 그래도 목적이 틀린 건데 이 목적비를 갖다 저쪽에서 끌어서 땡겨서 샀다고 하니까 실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일로 갔다는 시민들의 일부분들이 계속 민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반영을 한다고 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왜 내 집 앞은 안 되냐? 내 바로 앞집은 되는데. 현재는 그런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남은 게 아파트뿐이 남은 게 없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아파트는 조만간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예, 내년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지원과장님 몇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뭐 얼굴을 붉혀가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그 아까 이주 단지 그 우리 이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48억 11개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한 것이 19페이지 보면 책 1권에 19페이지. 거기에 그 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2009년도, 뭐 10년도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공공시설물을 건축이나 시설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거기에 48억 3,900만 원. 예, 이게 아직 그 마을로 이전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설을 한 지. 지금 12년 됐는데 예. 이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근데 아직 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마을로 이전이 안 된 내용이잖아요. 아직. 건축물이나 이 체육시설이 마을 소유로 안 넘어간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이전 절차는 다 끝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다음에 지역개발 그 채권 매입 금액, 그게 한 지구별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물론 나오겠지만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마을별로 지금 4개 마을이네요. 11개 시설물인데 예, 예.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 이전 그 계획하에 한 건가요? 그거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이 예. 주민들이 건의를 받아서 넘겨달라.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소유권 넘겨달라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까? 무상양료로. 아, 그래서 법까지 개정을 한 겁니다. 무상양료로. 예, 예. 그럼 그 취득비는 시에서 대야 되겠네요. 취득록세는? 아니 취등록세는 저희가 이제 등록세는 이제 마을 공동으로 이제 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사연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국무조정실 파견가 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주한미군 추진 이전단으로 이제 건의가 온 거예요. 예, 마을 소유로 해달라. 근데 그때 이제 김재준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그때 특별법에 마을로 줄 수가 없었어요. 예, 법에. 그래서 이제 유희동 의원님 하셔가지고 이제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제 마을로 가게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굳이 왜 마을로 가져가려고 했냐. 마을로 가져가면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다 마을에서 돼야 된다. 지금 시에서 시 거로 돼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쓰시는 거 아니냐.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굳이 왜 가져가려고 하시냐.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이제 소유권을 마을로 해달라고 하니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 현재는 이제 마을로 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는 이제 개정을 했기 예, 때문에 마을로 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 마을로 이전은 안 된 거잖아요. 등기가 예, 예. 처리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 그 동의서 다 붙여가지고 네. 등기 이전 서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전체 11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보수나 개보수해서 넘기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원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지금까지 잘 보수해 주신 거잖아요. 체육시설은 체육까지 해주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2억을 세워서 일제 정비를 다 해준 겁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양열을 목표로 해서. 예, 근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체육시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전수조사를 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개보수를 좀 뭐 개보수 재건축 뭐 이런 거 말고 현재 시설 유지하는데 문제 없도록 거기까지는 좀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넘겨드리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금년에도 지난 그 6월달에 그 남산 지구에 남산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또 한 다른 사업이 좀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싹 좀 정비를 해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이전은 언제 좀 이전이 될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마을에서 그 이 취득세하고 이 세금 등기 이전 그에 소요되는 비용 그 한 뭐 적은 데는 1,000만 원, 많은 데는 1,300입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은 무상 양해하는데 시동시설은 마을에서 돼야 된다. 예, 그 세금이니까요. 예, 세금이니까 뭐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럼 시설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전체 뭐 작년에 다 하셨으면 큰 문제 없겠네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점검하셔가지고 내년에 만약 이전 계획이 있다면은 마을로 이전 그 등기 이전 계획이 있으면 좀 보수해서 넘기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체육진흥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시설이 보니까 10페이지 원건 10페이지 1페이지 보면 체육 시설이 102개로 돼 있어요. 종목별로는 22개인데 여기에 보면 축구장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18개. 예, 가장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예산 투입해서 좀 문제 없이 잘 해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있죠. 그 시설 이용자 우선이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보수 하는데 시설 개선하는 데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개보수가 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데 안전이나 체육시설은 안전한 게 우선이잖아요. 안전 우선으로 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그 안전 대책을 세우셔서 시설 정비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의원님이랑 항상 저희가 의견이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예. 현장 민원을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예산 잡은 거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월되는 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 사용자 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작은 관심만 공무원이 기울여도 예, 많은 부분에 해소될 것으로 예. 그 과장님의 그 몸 하나가 아주 몇 명 그 운동하시는 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어차피 좀 이월되더라도 명시 이월되더라도 내년 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제 거는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우리 두 번째 권 16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실적이라는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참가나 개최는 있는데 실적은 여기에 없어요. 뭐 실적이 여기에 뭐 따로 기재하기가 좀 어려우신 점도 있겠지만은 결과나 입상이나 뭐 시상금 내역이나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 평택시에서 개최된 거는 우리 시장기, 의장기 등 이런 회장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전국대회나 우리 도 경기에서는 유치한 건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현재 우리 시설 가지고 유치하게 인프라가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개최는 전부 우리 그 관내 대회예요. 전국 대회나 도대회는 개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부시장도 이제 도에서 오시고 그래서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부담이 있고 그 각 가맹 단체의 이제 자생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 비율이 항상 10% 자부담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이제 많이 발굴을 해서 올해는 좀 일단은 현재는 궁도대회를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하는 걸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둑대회도 이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좀 유치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반이 깔려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표면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시장배나 의장배, 협회장배 말고 종목대회 위주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좀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기를 많이 유치를 좀 해야 우리 체육회가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동호회나 체육회에서만 같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좀 하시고 좀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큰 대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념하셔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도 돼요. 이거는 단번에 안 되잖아요. 유치하는 건 내년부터 못해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뭐 2, 3년 뒤를 보고 유치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년 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 역도대회도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 역도대회도 하고 그다음 경기도 전국 협회장비도 하고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네.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의원님들 계속 질의를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시니까 우리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진행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2026년도에 공사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지도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 배달이 생활체육센터 생활문화체육센터는 지금 문예예술가에서 이제 토지 보상비가 176억을 해서 이제 추경까지 해서 다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투자 심사나 설계 공모 등을 내년도에 이제 끝내고 공사 착공을 24년도 해서 준공을 26년도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진행 과정에서는 특이하게 그 진행이 늦춰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예, 저희가 드려도 되죠? 이건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토지를 갑자기 확보를 해내는 바람에 좀 공사비는 이제 착실히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큰 어떤 센터라든지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겪게 되는데 먼저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 전 국장님이신 김희배 국장님 계실 때 저희가 차담회도 한번 했었고 주민들 의견 수렴한 부분이 지금도 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토지가 매입되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끝나면 23년 10월쯤에 설계 공모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이제 수렴할 거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구간이 뭐가 들어갈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예산 편성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 두 가지 안을 기획을 하셔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을 기초로 해서 안을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 그 안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시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안 이 두 개를 가지고 간담회장에 가신다면 조금 더 이해 폭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26페이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지금 이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사실인지는 조금 궁금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1년 번호 37번을 보면 2021년도 시립수영장 및 종합운동장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아니고 진행이에요. 그 밑에도 시립수영장 및 계양 야구장 정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이것도 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방 안전이라 하면은 이게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전기 이런 점검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대행 업체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상 연 단위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관리는 거의 지속된 걸로. 이거는 의원님 계약 기간이 21년 12월 31일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라고 한 거는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 그쵸? 네, 용역 결과는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오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탄한 것 같습니다. 날짜가 2000년도를 2021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소방 안전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뭐 궁금했는데 답변을 들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75쪽 한 번만 보면 체육시설 관리 임대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 임대 현황하고 나왔는데 이게 2021년도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장님 맞죠? 22년도 현황입니다. 22년도 현황이에요. 아, 2022년도에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21년도 분입니다. 네, 21년도. 21년도 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을 해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감면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체 이제 신대 테니스장, 팽성 테니스장, 이충 배드민턴장부터 쭉 이렇게 5개 그 테니스장을 보면 이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감면을 해줬는지 퍼센트가 있는지 이게 금액이 좀처럼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신대 테니스장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해준 거고 팽성 테니스장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해줘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감면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운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30% 감면한 사항하고 또 저희가 이제 시 체육대나 이럴 때 사용 안 한 그 일자를 따져서 그 곱하기 n에서 이제 하는 경우하고 그거에 합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종 정확히 확인해서 모르시죠? 최종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그 감면을 해줄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다 일일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지원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자, 공원구역 반환 관련 중앙부처 CPX 현장 방문 및 협의를 22년 9월에 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신 겁니까? 지금 그 소파 그 처음에 시설구역 분과위에 2000년 7월달에 올렸습니다. 최초에. 그래가지고 그 합동위에 이제 협상 개시 승인이 돼가지고 지금 시설구역 분과위에서 반환 대상 협상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엊그제 그 9월달에 합동 점검할 때 이제 정부 부처에서 환경부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뭐 환경평가 예산 확보됐고 바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게 이제 완료되면은 최종 합동위에서 이제 반환 승인이 되면은 국방부에서 이제 정화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워낙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화하는 거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받아서 이제 시행하면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 반환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원래 계획보다 얼마나 더 빨리 반환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 요거 하면은 한 부산시의 이제 사례를 봤을 때 한 1, 2년 정도는 이제 좀 정화 기간이 단축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1, 2년은 집행부의 노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1, 2년 단축하는 거는 집행부의 예, 예. 노력에 의해서 예.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예,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자, 지금 보면 이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갖고 있어요. 반환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그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기본 그 구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역사 박물관을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이제 그 공원 자체도 이제 공원 지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공원이고 지금 일부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컨셉이 그 역사공원 쪽하고 생태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놀이공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고요. 그 거기는 그 노송 군락지가 있습니다. 노송이 아주 좋은 지역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도로 개설을 하려다가도 못하고 이제 옆으로 저기 변경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구상은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작년에 그 용역해서 설명회도 하고 팽성 가서 그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그 CPX 훈련장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제가 예, 이 예. 반환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3-4번을 갔었어요. 예, 예. 그 안에 이제 중간까지 차가 들어가고 차를 놓고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일부는 이제 국방부 땅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는데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 노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노송이 그 굉장히 수령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예.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고 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자 의원님 있으세요? 질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에 파크 골프장이 한 개 있죠. 네. 타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 추경 예산 때 파크 골프를 2개 회로 해서 7억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시 2월을 해서 파크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한 저희 평택시에 부지를 좀 확보하고 또한 그 하천 부지도 2개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거에 대한 타 부서와의 협의도 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저희 집행부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각 부서마다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파크 골프장도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칸막이 행정을 정말로 부수고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협의를 해서 세우셔야지만이 이렇게 명시율로 하는 게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이게 이제 사전에 관련 부서와 이제 협의한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갖고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비하였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지금 보면은 그 비전동에 하나 있는 곳이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파크 골프장이 우리 평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 하나예요. 정말 이건 부끄럽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지 좀 답변 바랍니다. 예. 항상 저희 체육시설은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크 골프가 지금 이제 인기가 많이 이제 오르고 있어서 시설을 많이 요구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청부 레포츠의 18호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북리 저희가 부지 종합운동 부지 그쪽에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평택시
생태하천과에서 환경부에다가 맞춤형 통합 하천 공모 사업을 저희가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1차 경기도에서 1순위로 올라서 통과를 됐는데 이제 국비 사업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실시 계획이라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확정될지는 모르는데 그 안에 보면은 종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두 군데나 하천 부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체육과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이게 당선되고 확정돼서 실시 계획 안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에 12월 달쯤에 결과가 내려오고 실사가 또 벌어질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고덕 부지나 이런데 이제 파크 골프장은 다른 것보다 많이 원하시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해서 언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되도록 우선순위를 하여서 게이트 보장은 굉장히 한때는 또 좋아서 우리가 또 게이트 보장을 계속 이제 또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트 보장은 이제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이제 파크 골프장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스포츠 강화 이용권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집행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처우 개선. 예,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이렇게 칸이 나눠지다 보니까 제로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국비일 때는 도비가 제로, 도비일 때는 국비가 제로. 여기에 보면은 집행 잔액에서 국비로 3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 잔액으로 보면 그대로 3천이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잔액 발생한 거는 요 결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뭐 4명이면 3명이거나 11명이면 한두 명이 결혼이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거예요? 96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화 이용권으로 해서 국비를 3천만 원인데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하면 국비를 거의 이렇게 쓰고 좀 조금씩 남았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화 이용권에 대해서만 전혀 국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반환을 한 겁니까?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출 바랍니다.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30%는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동호회가 몇 개나 있고 또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프로그램은 이제 한 번 정도 그 경기도 어울림 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 어울림 축제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 팽성 청담고등학교에서 또 한 번 했고요.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오롯이 살 때 진정한 건강한 문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네,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최선자 의원님께서 지금 96조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96조 그 국비를 왜 3천만 원을 남겼냐? 그거 지금 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4,400이고 집행액이 2,600이면 집행잔액이 이제 1,800인데 42억이라고 표시가 잘못됐고 요거 계산을 내면 국비가 600, 도비가 600, 시비가 600 이렇게 남은 겁니다. 30이 아니라 12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잔액 합계가 18이고요. 국비가 6, 도비가 6, 시비가 6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거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정말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가 안 한 읍면동이 있어요? 다 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민원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1,500 갖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실은 읍면동에 어디는 면단위는 그래도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이게 많이 있는데 어디 동에는 또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 발생해서 뭐 전혀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도 그냥 1,500씩 읍면동 주는 거로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거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신 거를 검토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소한 인플레이 인상폭, 임금 인상폭이나 뭐 이런 인상폭을 해서 1,600으로 하기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아마 잘하겠습니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하나요? 저희? 형년제로 이제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아유 또 바쁘시겠네. 아무쪼록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한번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아마 좀 우리 시민들이 좀 단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정말 제가 봤을 때 체육진흥과가 개인 민원, 단체 민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시는 것 같은데 정말 늘 이런 자리에 서면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드는데 또 저희들이 역할이 있으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진흥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는데 그 읍명동 25개 단체 체육대회가 올해 했는데 1,500만 원에서 1,600으로 이제 2년 후에는 오른 거잖아요. 제가 체육회 회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가격을 다른 데를 깎는 게 아니라 뭐 인구가 많은 데는 추가로 더 거기에 준해서 플러스 해갖고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잘 안 된다고는 시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됐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인구가 많은 데는 좀 프로테이지를 따져갖고 대신 1,600에서 깎으려는 거 아니고요. 더 주면 더 좋고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수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